이 경비가 좋은 점이 네.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별로 힘들이지 않고 빨리 이수증 받아서 인생 2라운드 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자리가 경비원입니다. 저희 기사 이런 사람들은 주택관리 회사에서 하게 한 직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요? 예. 경비원 취업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된 편이에요. 인생 1라운드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60세 이상,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 네. 그 두 개가 만족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 상쾌 통쾌한 인생 후반전을 꿈꾸는 채널 유쾌한 후반전입니다. 자,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의 평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비원.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현장을 탐방합니다. 은퇴 후에 뽑아주는 데가 없는 이 막막한 현실에서 중장년들이 그나마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가 경비원이죠. 그래서 국내 최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비 전문 교육기관 서강직업전문학교를 찾아갑니다. 그곳을 찾아 총괄 진두지휘를 맡고 있는 전 서울지방교육청장 하기수 학장님을 뵙고 왜 시니어들이 경비를 선호하는지, 경비를 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경비원 직업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시니어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좀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특별히 좀 방문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정공무원으로 네. 그 이른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도관 근무를 한 30년 정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 그 직책은 서울지방교정청장, 즉 고위공무원으로 퇴직을 했고요. 이어서 우리 학교에 와서, 서강전문학교는 우리 학교에 와서 지금 한 12년째 학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경비 교육하는 곳이라고 해서 네.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뵀는데 여기가 어떤 교육기관인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교는 그 고용노동부의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서 네.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이고 네. 경비업법에 근거해서 경비원을 양성하는 경비원 경찰청 지정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들의 관심이 그 경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가 되기 위해서는 경비 교육 이수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거로 좀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그게 이수증이 발급이 되는가 보죠? 예. 우리나라에 지금 이른바 시니어 교육,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나이 드신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네. 주로 경비원 중에서 지금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 대부분 60대 이상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업무를 하려면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마쳐서 그 이수증을 받아야 그 업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이수증은 경비업법에 근거해서 경찰청장이 지정해주는 이수증으로 경비를 하시려면 누구든지 이 이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교육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경비의 미래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경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이 경비가 좋은 점이 네. 아시다시피 요즘 공무원들 같으면 60세 정년퇴직을 하고 네네. 일반 기업체에서는 50대 초반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네. 지금 공무원 퇴직한 사람은 80까지 일을 한다고 봤을 때 20년, 일반 기업체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80까지 일을 한다고 해서 30년. 그럼 결과적으로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하고 거의 같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일을 함에 있어서 이공계 분야에서 일을 하셨던 분은 각종 기술 자격증이 있으니까 후반전에서도 그 자격증을 사용하면 돼요. 네. 근데 주로 인문계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나이가 50대, 60대 되면은 그 기술 자격증이 없으니까 네. 인문계 자격증 갖고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별로 힘들이지 않고 빨리 이수증 받아서 인생 2라운드 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자리가 경비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어떤 그 장점이 있군요. 예, 그렇죠. 예. 퇴직 연령이 법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80대도 할 수 있고 90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직업이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0만 가지도 넘을 겁니다. 네네. 그 많은 직종 중에서 나이의 상한선이 없이 80대도 할 수 있고 90대도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람직한 것이 경비다. 그렇게 보면은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아파트 경비도 있고 건물 경비도 있고 이러는데 분야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받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든지 그 빌딩 건물이든지 네. 그 조금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보통 한 220만 원, 230만 원 정도고 200만 원에서 많게는 200, 한 4, 50만 원 정도 사이까지 아닌가 싶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대학 교수의 정년퇴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경비를 한다. 예, 이런 기사가 나왔고 60 넘어서는 이제 경비하고 예. 청소 일 자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우리 학교 같은 데 보면은 보통 한 고등학교 졸업, 그 어느 경우는 중학교 졸업하시는 분들에서부터 네. 대학원 박사학위를 갖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던 분들까지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력에 제한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런 제한을 많고 최근에는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교육생 가운데는 36년생, 89세인 분도 계셨고 네. 42세인 분들이 여러 분 계셨고 85세, 네. 83세 그래서 80세 이상이신 분들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이 경비예요. 그들이 특히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가 1000세대 미만인 경우 또 특히 변두리 아파트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그 급여를 조금 젊은 사람들보다 덜 주고 채용하는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70대, 80대 돼도 일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직종 중에서 가장 좋은 직종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70세 이상 80세, 70대, 80세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요. 예. 경비하기 딱 좋은 나이가 몇 살쯤? 경비하기 딱 좋은 나이가 예. 일반 그 건물이나 그 경비를 네. 그 분야가 좀 다양해 가지고 네. 젊은 20대, 30대들이 경비를 하는 곳은 주로 어딘가는 호텔, 그다음에 병원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도 일반 경비원하고 똑같은 건데 그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 경비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안요원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네네. 그러니까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호텔 보안요원이라든지 병원 보안요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보안요원 그렇게 부르고 네. 40대, 50대, 60대 이상이 건물 경비하는 것은 경비원 그렇게 부르고 또 60대, 70대, 80대가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 같은 데 경비원 또 똑같은 경비원인데 국가시설에 즉 경찰서라든지 교도소 같은 데 가서 경비를 하시는 분들은 방호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안관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보안요원, 보안관, 방호관 그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불러요. 실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면은 청원경찰하고 있죠. 청원경찰 있죠. 예. 그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경비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청원경찰로 부른 거예요. 네. 근무 장소에 따라서 명칭들이 다소 좀 다르는데 공식 명칭은 일반 경비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60대, 70대 이상이 60대 이상이 근무하는 것이 상당수 지금 그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소정의 이제 교육 기관이랄까 교육 커리큘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예. 교육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기간은 2박 3일 24시간이에요. 24시간. 과목은 네. 9과목인데 네. 첫째는 예, 예. 이제 그 역시 지도. 제일 중요한 것이 경비호법. 경비호법이 있고 경비호법을 기본으로 해서 네네. 이제 두 번째 범죄 예방, 세 번째 사고 예방, 그리고 직업윤리,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뭐 체포 호신술이라든지 또 혹은 기계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신변보호라든지 이런 9개 과목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비호법, 그다음에 범죄 예방, 사고 예방, 직업윤리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과목으로 보면 될 겁니다.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무를 하죠. 실무를 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과목들이 이제 24시간이다 보니까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하게 되니까 시간은 아주 작아서 그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아주 그 키포인트만 개요 중심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네. 여기 이제 그렇게 되면 소정의 또 교육비가 있지 않을까요? 수강료라고 하죠. 교육비는 2박 3일 2박 3일 교육비는 그 우리 학교에서는 그 개인이 와서 교육을 받은 경우는 15만 4천 원을 다 받을 수가 없어서 12만 원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만 원 정도, 3만 한 5천 원 정도를 우리가 장학 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네.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네요. 그럼요. 여기가. 경비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요? 예. 서강전문학교가 예.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여기가. 예, 경비교육 같은 경우는 뭐 경찰청에서 교육기관에 지정을 할 때 그걸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네네. 저희 학교가 2005년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약 20년간을 계속 경찰청 교육기관에 지정받고 있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육기관이 서울 경기에 한 20여 개, 지방에 한 20여 개 치기도 한 40여 개 가운데 20년 이상을 교육기관 경찰청으로부터 지정받는 게 우리 학교가 아마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비원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대한민국 어느 교육기관에 비해서도 가장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육기관이죠. 그렇게 많아요? 경비교육하는 데가 그게 한 40군데가 되군요. 전부 합해서 한 40군데, 네. 한 30여 개는 넘을 것 같고 40여 개 가깝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뭔가 결이 다른 어떤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는 그 교육기관이 있어도 교육성이 모집이 안 돼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해요. 그래서 서울 근교에 있는 한 15개.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내놓으라 할 만하게 교육을 거의 열심히 하고 있는 데는 한 5개 내지 한 7개 기관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개도 안 됩니다.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정을 20년 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체들하고 경비회사들하고 한 300여 개의 경비회사들 우리 학교하고 MOU가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취업 알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 영등포구청이라든지 금천구청이라든지 구로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이 교육을 위탁을 시켜요. 우리는 그 지역 주민들을 그럼 그것을 구청 비용으로 해줘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취업을 100% 알선을 해줍니다. 취업이 상당히 관건인데 누구나들 자격 이수를 하게 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취업을 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있는 정보가 되네요. 그럼요. 공고가 나오게 되면 바로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취업할 수도 해줍니다. 취업할 수도 해줍니다. 공유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취업 알선을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죠. 장점일 수 있고 또 교수들 학교 측에서도 교육기관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교육생들한테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근무를 하는 중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전화로 답변을 해드리고요.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네네네. 요즘에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취업이 지금 이제 잘 되는 편인가요? 잘 됩니다. 자격 라이센스를 나름대로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잘 됩니다. 잘 돼요. 경비원 취업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된 편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취업은 잘 된 편인데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문제는
그 인생 1라운드에서 전반전에서 좀 나름대로 내놓을만 하는 사람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이 2라운드에 할 것 없어 이거라도 하자고 오는데 네네. 가서 보면은 경비 현장에 가서 보면은 조금 뭐라 할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까? 자존심.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취업도 잘 되고 거기서 또 못 버텨서 금방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그래가지고 또 그 한 몇 개월 쉬다가 다시 취업을 하고 그런 게 취업 이직 이런 것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환원이 되는 네. 많이 반복이 되는 그런 그 직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약간 공감이 되네요.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살았던 아파트 보니까 경비원들이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분들이 거의 좀 이렇게 드물고 한 3개월, 4개월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직 요인이 뭘까라는 이직률 중에서 가장 그 원인이 된 게 아파트 같은 경우 네네. 아파트 주민들 가운데 대부분은 참 좋으신 분들인데 네네. 극소수 인원이 좀 불친절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그분들을 이른바 그 갑질한다고 하신 분들 네네네. 그런 분들이 극소수 인원 한두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분들한테 실망을 하는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네. 내가 이거 아니면 살 수 없겠냐 예. 그런 생각에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더러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힘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경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처랄까 뭐 이런 힘들지 것 않아요. 때문에, 예.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이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질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지금 현재 없어진 지금 많이 없어졌죠. 거의 없죠. 그러나 나이가 한 60세 이상 되시면은 인생 1라운드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 네. 그 두 개가 만족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만족되면 해야 되고 네네.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 직장에서 조금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똑같이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네. 내가 좀 더 일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나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명심하라고 하신 분이 딱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째. 내가 좀 더 손해보고 한다. 그러나 내가 좀 더 많이 일을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나한테서 찾는다. 그 3가지만 명심하게 되면 직장에서 속된 말로 쫓겨날 일 없습니다. 서강 전문 학교에서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해서 일반 경비 교육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교육도 있습니까? 일반 경비원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네네. 그 경비원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경비 지도사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런 경비 지도사 교육은 경비 지도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데 네네. 그건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그 11월경에 한 번씩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시험 과목을 4과목 정도 보는데 그걸 합격하게 되면은 경비회사의 과장이나 부장급 정도로 취업이 가능한 전문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격증 수준으로 봤을 때는 경비지도 자격증이 공인중개사나 아니면은 그 주택관리사 그 자격증 정도 수준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희 보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거나 네네. 경찰행정을 전공한 사람들은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될 수 있는 시험이고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해 가지고 법률 용어에 조금 익숙한 사람은 한 1년 정도. 그러나 이제 법률 용어가 좀 서투른 사람들은 한 2년 정도 공부하면은 1년 내지 2년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인데 현재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심지어 행정사, 법무사 이런 직종보다 고용 능력은 더 좋습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전직이 좀 이렇게 다양하시죠? 다양합니다. 예, 다양해요. 취업을 이제 빨리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누구라도 이제 바람 아니겠어요? 예, 예. 뭔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어떤 마인드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자세를 좀 의미하지만 우리가 속칭 뭐 쉬운 말로 인생 후반전 네, 2라운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경비하시는 분들이 가서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구나 면접을 다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면접 때 결정적으로 명심하고 해야 될 것이 첫째는 겸손. 첫째는 겸손입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고 하겠다. 그런 자세, 내가 더 양보하면서 하겠다. 그런 자세면은 아무리 늦어도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은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1개월 이내에 취업 다 합니다. 와. 늦어도 2개월 안에 취업 다 돼요. 정말 자기 자신이 과거에 뭐 했니 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죠. 이걸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그리고 손에 약간 보면서 어떤 그런 마인드로 임하는 것이 그렇죠. 오히려 면접을 빨리 페이스를 하고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학장님께서 인생을 아주 남다르게 좀 살아보셨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어른으로서 젊은 친구들한테 한 말씀 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감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돈이 너무 세상을 지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떤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다운 인간. 훨씬 더 돈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남한테 사랑을 받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세. 그거 한 가지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런 사고방식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사회가 조금 일부 지식층 사회에서 돈에 너무 지배받는 세상, 지배받는 모습으로 비춰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나 돈보다 더 좋은 것이 틀림없이 있다. 젊은 청년들에서는 부부 사이의 정이 돈보다 더 좋을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위해주고 서로 존경하는 것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이고 직장이면 직장대로, 가정이면 가정대로, 친구면 친구대로 그 가운데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틀림없이 있다. 그 가치를 향해서 보면은 세상은 살만하다. 물질만능주의,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어떤 품격.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역시 참. 그대로 이제 학장님 뭐 다른 말씀 안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경비원을 몇 명을 두는 것이 맞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가령 1000세대 아파트가 경비원을 20명을 채용하고 있다가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경비원들이 청소 같은 거 안 하겠다고 하면 경비원 숫자를 임으로 줄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경비원 실업자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경비원 실업자도 증가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아파트를 관리하는 법이 우리 경비업법이라는 게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같은데 1000세대당 아파트를 봤을 때 100세대당 아파트는 100세대당 경비원을 한 사람 이상을 둔다. 그러면 1000세대면 8시간 3부제 근무를 하게 되면 경비원 30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법으로 묶어놓게 되면 경비원 숫자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게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경비원을 줄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서 법적으로 제도적인 보장 장치가 선행되면은 노인 복지가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이거 좋은 제안이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놓으면 우리나라 노인 복지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향상될 겁니다. 이 시니어분들에게 한 말씀 한번 듣고 싶은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좋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하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하면 건강이 유지된다 그 얘기예요. 야, 명언이시네. 예,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 건강도 찾아진다. 그렇게 일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셔서 경비하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참 좋을 것이다. 특히 그 70세 이상 어르신들, 네네. 60세는 지금 뭐 한국 사회에서 60세는 젊은 층이고요. 네네. 70세 이상,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직장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은 없다. 누구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문을 두드리면 노크하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래서 경비에 노크를 해보시면 네. 좋은 일자리가 항상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예, 예. 오랜 시간 동안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